네,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허그가 이 대위 변제하고도 회수가 낮은 부분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전 질문 중에 일반 재산 종류 조사에 대해서 압류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일반 재산 조사라든지 압류?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의 얘기하세요. 하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남의 기관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지속적으로 이 경공매 기간이 늦어져서 그 시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공매 회수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재산에 대한 회수는 잘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 압류도 여러 건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재산에 대해서 재산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회수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이 없다고요. 파악 자체를 안 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허그의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어떤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하면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까? 다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한 것 중에 왜 이렇게 악성 임대인이 지정된 후에도 계속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보증이 나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예.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대위 변제 회수가 안 됐는데 추가로 9건이나 추가 보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시점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름과 건수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건 주셔야죠. 그리고 왜 거짓 증언하십니까? 상환하고 지정받지 않고 대위 변제 하고 나서 상환되지 않고 추가 보증한 사례가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국회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전에 거짓 증언했습니까? 어떤 다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 보증하고 있다고요. 대위 변제 후에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추가 보증한 사례가 직원의 그냥 한 명의 실수입니까? 무려 9건이나 추가로 나갔는데요.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와 상습채무 불이행자 간에는 이제 명단 공개 기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 필터링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정보가 좀 공유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제가 좀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는 제도가 미비합니다만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의 경우는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한 줄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률이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법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서 답변하시는 중에 현행 법률에서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지 않다 보니 과거에 상습 그 채무가 많아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 공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가기 전에 여성가족부 그 여가위원을 하면서 법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예방이라는 보안 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대법원이 2011년에 그 판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법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이중 처벌이 아니고 소급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마당에 이렇게 상습 채무자들에 대해서 법 만든 이후에 사건이 일으키지 않았으면 공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법령이 개정되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법령 개정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과거 답변을 봤더니 허그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는 법령 전에 3년 이내까지 유죄받은 것까지 신상정보 공개됐던 사례가 있고 법원 판결도 있으니까 우리 이번 악성 공개자들 이런 식으로 법 이전에 소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이 이전돼서 소위 이 그러니까 답변 중에 명의를 악성 임대인에게 넘겼을 경우에 이 경우도 그대로 보증 승계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이거 누가 알려야 되죠? 이런 게 바뀌면 누가 알려야 됩니까? 허그에다가 현재 뭐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릴 의무가 없다고요. 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기간 허그에서 만든 겁니다. 제5조 보증 채권자의 알릴 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허그 사장님이 이 약관 모르면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이 약관을 알고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모르면 직원들도 모르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 빌려서 계약 맺고 이렇게 악성 임대인들에게 넘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알릴 의무에 대해서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권자의 양쪽으로 명시를 해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다니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은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예.